세아가 뭐 하고 있니? 아,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방금 전에 저녁 먹고 잠깐 쉬고 있어요. 어머님은 저녁 드셨어요? 그래, 우리야 뭐 대충 챙겨 먹었지. 요리는 좀 늘었어. 남편 저녁밥은 잘 챙겨줬고. 요리는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남편은 오늘 회식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저 혼자 간단하게 먹었어요. 아니, 내 말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남편한테 밥 잘 차려주고 있냐 이 말이야. 저번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전부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들 뿐이더만. 그런 거 자꾸 사다 먹어 버릇하면 안 돼. 하나라도 너가 직접 만들어서 차려줘야지. 냉장고요? 저희 집 냉장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최근에 저희 집에 오신 적 없으시잖아요? 어제 낮에 지나가다간 너희 집에 잠깐 들렀다.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렀더니만 아무리 요즘은 편한 게 좋다지만 반찬 사다 먹기 시작하면 돈 못 모아. 어제 왔다 가셨다고요?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혹시 저희 남편이 집 비밀번호 어머님한테 알려드린 건가요?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내 아들이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 요즘 며느리들인 남편 밥 안 해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뒤에서 욕하는 줄 아니? 어머니,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저는 그래도 주말에 장 봐다가 밑반찬까지 만들어 놓고 나는데 남편이 뭐하러 힘들게 반찬까지 만드냐면서 이것저것 싸와서 넣어둔 거예요. 그것도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저 평소에는 하루 한 끼는 꼬박꼬박 남편 밥 해주고 있어요. 집안 어른이 이야기하면 말대꾸할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부터 하는 게 먼저야. 너 벌써부터 그렇게 말대답부터 하면 나중에 아주 피곤해진다. 너 알겠니? 대답 안 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고? 네, 오늘은 회식하고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너는 용케 일찍 집에 들어왔구나. 아무리 여자가 나가서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하는 법이야. 네 남편한텐 내조 열심히 해. 괜히 너도 돈 번답시고 기어오르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남편한테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다. 너가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집안의 가장은 남자일 수밖에 없어.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꿀물도 좀 타다 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래라. 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어머님 잘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잔소리하는 일 없게 알아서 좀 잘 챙겨라. 저는 올해 초 결혼한 새댁입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좋아해서 오래 따라다녔었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남편에게는 제가 가장 우선이에요. 반면에 저는 남편에게 첫인상으론 큰 호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초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로만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엄청 견제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에 대해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높으셨어요. 솔직히 제 남편이지만 아무리 좋게 봐줘도 평범한 외모고 대학도 지방 국립대를 나왔으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대기업이나 전문직과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저를 엄청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지금 제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엄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걸 어머님 앞에서 직접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매번 저런 식으로 저한테 남편 뒷바라지 잘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세아가, 너 지난달에 혼자 해외여행 갔다 왔니? 저 혼자 간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3명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태국 여행 다녀온 거예요. 옛날부터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다 같이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작년에 결혼하기 전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해외여행이 막혀 있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요즘 시국에 해외여행이라니?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도 좀 사왔는데 다음 달 설날에 내려가서 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선물? 그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남편은 맨날 야근이다 회식이다 몸 버려가며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너 혼자서 그렇게 놀러 다니면 되겠냐? 남편이랑은 내년 봄에 일본 여행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때가 제 회사랑 남편 회사가 같이 좀 한가해지는 시즌이라서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남편도 챙기고 그래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난 8월에는 사돈댁도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며? 네, 저희 부모님 결혼 30주년이시라서 하와이 다녀오셨어요. 그거 경비는 너희가 댔고? 저희도 좀 보태고 친정오빠도 같이 보태서 보내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하와이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 나는 죽기 전까지 하와이 구경이나 해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저랑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 하와이 보내드릴게요. 그래? 언제? 올해랑 내년 상반기에는 좀 힘들고 돌아오는 내년 겨울에 어떠세요? 마침 아버님도 11월에 생신이시니까 그때가 좋겠네요. 한참 멀었네? 그걸 언제 기다리고 앉았니? 혹시 시댁 식구들한테 쓰는 돈은 아깝고 그런 거야? 아니,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내년 초까지는 다른 계획이 있고 돈 모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좀 서운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는 꼭 집안일을 너가 결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었으면 뭘 되물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저는 전혀 어머님 말씀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 애가 벌어온 돈으로 지금 너희 친정부모 여행 보내드리고 하는 거잖아. 내 아들이 몸 상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벌어온 돈을 왜 네가 쓰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있냐 이 말이야. 네 부모를 여행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부터 챙기는 게 순서 아니니? 지금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야? 그냥 내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다. 괜히 너한테 이야기해서 열만 더 뻗치네. 너희 부모님은 아주 행복하시겠다. 사위 잘 둬서 사위 덕 보고 하와이도 갔다 오고. 어머님, 그건 아니고요.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친정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돈이랑 제가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온 건 전부 제 돈이지 남편 돈은 아니었어요. 네 돈?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길래 그딴 소리를 해? 어차피 내 아들 다니는 회사랑 큰 차이도 안 나면서. 저 작년까지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한 거예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상가 2개 넘겨주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만 매달 5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뭐? 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늙었다고 맘대로 지어내서 하는 소리라면 당장 집어치워라. 그런 말을 어머님한테 제가 뭐하러 해요? 저희 남편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너네 친정에서 너한테 해줬다고? 그뿐만 아니라 신혼집 구할 때 돈 부족해서 은행 대출 1억 5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은행이 아니라 저희 친정아빠가 보태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자질구레한 것까지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이가 항상 저랑 처갓집에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니, 뭐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재산 물려주신 건 당연한 일이지. 남편은 결혼할 때 집에서 한 푼도 못 받아왔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은 이것저것 다 해주시고도 얼굴 볼 때마다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남편 월급 얼마 안 되지만 그이가 열심히 사는 걸 아니까 저는 돈 때문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해본 적 없어요. 이런 사실 알게 되시면 어머님이 왠지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앞으로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어머님 용돈 드리고 시댁 챙기는 것도 남편이 버는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게요. 대신 제가 번 돈은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세아가 나랑 이야기 좀 다시 하자.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쉬세요,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드렸던 용돈과 선물들을 전부 자기 아들이 버는 돈으로 해줬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남편 월급이라고 해봐야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씀씀이를 다 감당하면서 살았겠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예전부터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다녀올 때마다 비싼 화장품 같은 선물을 사다 드리는데도
어머님은 왜 저렇게 눈치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거 고맙게 받고 가만히 계셨으면 저희가 알아서 다 챙겨드렸을 텐데 앞으로는 기존에 받던 것의 반도 못 받게 생겼어요. 남편 월급 3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은 제가 따로 빼서 저축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돈으로 본인 용돈 쓰고 거기에서 시부모님 챙길 건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이제 와서 뒤늦게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시고 친하게 지내려 하시는데 이미 후회해봤자 때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하와이고 뭐고 제주도도 보내드릴 생각 전혀 없어졌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나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부탁인데? 또 돈 달라는 부탁이지. 내가 경고하는데 돈 이야기 할 생각이라면 그냥 말 꺼낼 생각하지도 마. 아니, 꼭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안 사정 얘기했잖아. 남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냐? 차라리 남이 낫겠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칠까 말까 한 사고를 왜 시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시부모님한테 집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멀쩡히 사시는 집 있는데 뭐하러 전세 끼고 집을 사? 아니,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나? 아, 몰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그 집 팔아도 3억 5천이나 받을까 모르겠는데 내년 봄에 내줘야 하는 전세금이 4억이야. 그 세입자분이랑 이야기해봤어? 전세 연장 진짜 안 하겠대. 전세 연장을 하더라도 누가 4억에 연장을 하겠냐? 지금 그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억 5천짜리도 있다니까? 어떻게 1년 반 만에 집값이 2억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게. 내가 그때 아파트값 너무 비싸니까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잖아. 아버님, 어머님이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 너는 평생 그렇게 쫌생이처럼 돈 모아서 언제 부자 될 거냐고 하셨지? 차라리 쫌생이처럼 살지언정 그렇게 무리하게 집 사는 것보다 낫다니까? 아, 몰라. 부모님이 맘대로 결정한 일인데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아무튼 너가 꼭 좀 도와줘야 한다니까?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빼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떡하냐?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당신 말대로 시댁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일인데 나는 분명 집 사지 마시라고 말렸다니까?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고 도와줄 거야 말 거야?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일단 우리 엄마 아빠는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있는 적금 다 깨서 보내드리고 모자라면 우리 아파트 대출이라도 알아보자. 미쳤어? 그럼 우린 어쩌라고? 나중에 집값 다시 오르면 그때 이자까지 쳐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일단 어떻게든 집은 지키고 봐야지. 경매 넘어가면 완전 헐값에 팔릴 거야. 나는 진짜 모르겠다. 이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돈 마련할 방법 좀 생각해봐. 갑자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겨우 3년째 시댁은 해마다 이런 사고를 한 번씩 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낸 적도 있고 어머님은 다단계에 손을 대다가 카드 대출로 2천만 원을 빚진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장남인 저희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셨고 저희도 없는 살림에 다만 얼마라도 도와줬었어요. 그런데 이런 짓도 한두 번이지 이번에는 액수가 다른 사고를 치시니까 도저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나 사지 말라고 말렸는데 완전 꼭지점에서 전세 끼고 아파트를 덜컥 사버리고 1년 조금 넘게 지난 지금은 깡통도 이런 깡통이 없어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고 당장 경매에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대체 얼마나 돈을 마련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시부모를 도와야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 돕고 나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입니까? 여보, 우리 엄마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입금해야 한대. 오늘 은행 가서 적금 깨고 은행 대출 알아보고 와. 내가 진짜 안 된다고 했지? 당신 내 안방 화장대 서랍 좀 열어봐봐. 뭐야, 이혼 신고서? 당신 진심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나 더 이상은 못해. 당신이 진짜 우리 재산 다 털어서 시부모님 빌려줄 생각이라면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대체 왜 그렇게 사람이 팍팍하게 굴어? 당신 어머니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번에 우리 전 재산 다 털어서 막아준다고 해도 어차피 다음에 또 사고 치실 거고. 우리 부모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장난하지 말고 빨리 은행 가서 대출부터 알아봐.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서류에 사인이나 해. 다음 주에 제출하러 가자.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1억이야? 정신 좀 차려. 대체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끌려다니면서 살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완전 마마보이잖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부모님이랑 이번 기회에 인연 못 끊으면 우리 두 사람 인연도 여기까지야.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너한테 못해준 것도 없는데 겨우 이런 일로 이혼 사유가 될까? 당신네 부모님이 계속 사고쳐서 돈 달라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왜 안 돼? 그러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게. 딱 한 번만 더 도와드리고 앞으로는 진짜 신경도 안 쓸게. 어머님한테 전해. 괜히 다단계나 따라다니고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알아보지 말고 낮에 몇 시간 동안 나가서 일을 하시라고 해.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시지. 갑자기 여기서 다단계 이야기가 왜 나와? 우리 엄마도 그건 많이 반성하고 있어. 당신 집안 답이 없는 건 진작에 알았는데 지금까진 참고 기다렸어. 몇 년을 참고 기다려서 결국 남는 건 내 텅텅 빈 통장 잔고뿐이네?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유산 미리 물려받은 거 있잖아. 급한데 그거라도 팔아서 일단 우리 엄마 집부터 해결하자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내가 받은 유산까지 넘보는구나? 너나 너희 부모나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 욕심만 많고 돈 아까운 줄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지.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해라. 참고 들어주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이거 봐. 내가 옳은 말 한마디 하면 듣기 싫다고 귀 막아놓고 그 다음에 지들 멋대로 사고친 건 왜 나보고 수습해달래? 내 유산에 욕심 부릴 생각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래, 너 말대로 이혼하지 뭐. 그럼 우리 집 팔아서 절반은 내가 가져야겠다. 효자 났다 효자 났어. 그걸 왜 당신이 절반이나 가지려고 해? 지금까지 당신 부모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당신이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빌려줬으니까 집 팔리면 그 돈은 돌려받아야겠어. 아니,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공정하게 법대로 하자고. 당신 부모가 사고쳐서 해결해주느라 쓴 돈이랑 당신 엄마한테 나 몰래 빌려준 돈까지 전부 계산해서 다 받아야겠어. 무슨 소리야. 어디서 이상한 헛소리를 듣고 와서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언제 돈을 빌려줬다고. 야, 이미 통장 내역 다 봤어. 거의 2달에 한 번씩 많이도 빌려줬더라? 어쩐지 신혼 초반에 돈 관리는 무조건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돈은 정말 급하게 빌려드린 것뿐이야. 나중에 다 갚을 계획이 있었다니까? 생각해보면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단계로 돈 다 날린 시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싼 집을 사셨을까 이상하더라고. 아무리 전세 끼고 산다고 해도 그 정도 여윳돈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당신 공정하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법대로 하자. 나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받아낼 거니까 어머님 아버님 지금 사시는 집이라도 당장 부동산에 내놓으시라고 해. 너 진짜 왜 이래?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오해하고 너 실수하는 거야. 실수인지 아닌지는 고소해보면 알겠지. 너희 부모가 친부모는 맞는 거지? 너 진짜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 자식 등쳐먹을 리가 없어서 그래. 시부모님한테는 아들의 결혼 생활보다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하셨나 봐? 아무튼 이혼 서류 도장을 찍던 말던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진짜 무섭게 왜 이래?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거고 난 오늘부터 친정에서 살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충고 하나 할게. 당신이랑 당신 부모랑 손잡고 상담 좀 받으러 가봐.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여보! 장난하지 마.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던 대로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제 와서 어떻게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데 용서해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은 무조건 그대로 진행할 거고 제 몫은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찾아올 거예요. 어제도 남편이 연락해서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자기 부모한테 몰래 가져다 준 돈을 다 토해놓기 전에는 어림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세아가 다음 주에 추석인데 둘이 같이 내려올 거지? 기왕 오는 거 전날에 좀 일찍 내려와라. 같이 마트에서 장도 보고 천천히 준비하자. 아, 추석이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나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드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결혼할 때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신혼여행 다시 가려고요. 진작부터 결정해서 이미 항공권이랑 호텔이랑 예약 다 해놨는데 성문 씨가 어머님께 미리 말씀을 안 드렸었나 봐요. 어쩌죠? 너희들이 작년에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가긴 했지. 그런데 꼭 추석 때 해외여행을 가야겠니? 명절이 아니면 너희가 언제 한번 내려온다고. 2달 전에 어머님 생신 때 그때 찾아뵀었잖아요. 죄송한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설날 때나 한번 내려갈게요. 어머님 선물 사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너희들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대신에 내년 설날에는 꼭 내려와야 된다. 물론이죠, 어머님. 설에는 오빠랑 같이 꼭 내려갈게요. 그래, 신혼여행은 한번 제대로 가긴 가야지. 이번엔 첫째네랑 우리끼리 보낼 테니까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는 길에 아버님, 어머님 선물 꼭 사올게요. 내 선물은 됐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가을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며느리가 둘로 늘어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첫인상은 참해 보였고 성격도 조용조용한 줄 알았던 둘째 며느리는 막상 가족으로 지내며 겪어보니 할 말 다 하는 당돌한 성격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했던 작년 설에는 연휴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며느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주변에서 많이 걸리던 시기이기도 했고 다른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라서 아들 부부 모두 내려오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었어요. 물론 진짜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1년 내내 잘 먹고 잘 놀다가 꼭 설 연휴 이틀 앞두고 그러는 건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은 있었죠. 그런데 추석 때는 연휴를 이용해서 못 갔던 신혼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꼭 참고 그 말을 다 믿었어요. 진짜로 한참 여행도 가기 힘들 때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겨우겨우 제주도 다녀온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날이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내려오는 첫 명절이라 생각했고 저도 이번에야말로 아들과 며느리와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야겠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성훈이가 이상하게 오늘 연락이 안 되네? 이번 설에는 언제 내려올 생각이니? 웬만하면 전날에 일찍 내려오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첫째네만 내려오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다.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국에서 사는 저희 언니가 이번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저희 온 식구 전부 이번 설을 이용해서 열흘 동안 미국 갔다 오기로 했어요. 아가,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작년 설에도 지난 추석 때도 전부 편의를 봐줬잖아. 그러면 이번 설에는 꼭 내려왔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희 언니 둘째 태어난 건 직접 가서 보고 축하해줘야죠. 제가 놀려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긴 다음에 가고 이번 설에는 내려오는 게 어때? 네 시아버지도 둘째 아들 내외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너희 결혼식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한번 내려오고 그 뒤로 1년 넘게 안 왔잖니.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명절에 시댁에서 제사 음식 만들고 차례 지내는 일이 요즘 세대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걸 강요하시는 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 평소에 못 보니까 이럴 때라도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게다가 요즘에는 죄다 사서 차리는데 너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음식 준비고 뭐고 내가 혼자서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좀 내려오기나 해라.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번 설날에는 우리 언니랑 먼저 선약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다.
네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전화마. 나중에 성훈이한테는 나한테 따로 연락 좀 하라고 해라. 아, 어머님, 기왕 연락하신 김에 제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부탁? 갑자기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저 요즘 다니는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사실 얼마 안 가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성훈 씨도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두 사람 퇴직금 모아서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월급 잘 주는 곳에 붙어 있지 그래. 저희 따지고 보면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얼마 해주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억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니들 결혼할 때 해준 게 없다고? 거기에 1억을 더 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런 부탁은 못 들어준다. 성훈 씨한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집이 5억 정도 한다면서요? 그럼 은행에 대출 받기 쉬울 것 같은데 담보로 1억만 대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얼굴 보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카톡으로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는 거니? 시아버지가 이 이야기 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해라. 아니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는 1억 빌려주셨다면서 저희한테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니? 빵 나가자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 대부분도 아주버님 쪽으로 갈 것 같고 저희한테 남겨주실 것도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살아생전에 도움을 조금만이라도 주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요? 성훈이가 그러니?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다고? 그래서 지금 명절 때도 얼굴도 안 비추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는 솔직히 그게 사실이잖아요. 너 성훈이랑 오래 만났으니까 잘 알겠구나. 우리 둘째가 예전에 사고 많이 치고 집안에서 골치 썩혔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지금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걔가 옛날에 사고 친 건 알고 있다는 거네? 성훈이가 지금까지 일으킨 문제들 돈으로 합의 봐준 것만 해도 외제차 한 대 값이다. 한참 다단계 빠졌을 때는 너희 시아버지 신용카드까지 훔쳐서 집 나간 애야. 우리가 그런 애한테 집안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줬겠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이 인생 똑바로 살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얘기해준 적도 없어. 게다가 나는 너희들 결혼할 때 천세금 1억 5천 마련해준 것도 결코 적다고 생각 안 해. 그 정도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살면서 재산 늘려갈 생각을 했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해준 것도 없어? 아니,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데요?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시시콜콜 이야기해줘야 하니? 너는 우리가 돈도 없는데 첫째랑 너희들 결혼할 때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해줬다고 생각해? 1억? 그거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 빌려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싹수부터 글러먹었다.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버님 다니는 직장도 대기업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시는 집도 그냥 평범한 아파트인데 괜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집이건 차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웬만해서 바꾸는 일이 없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많이 벌었어. 너희 시아버지는 집에서 마냥 놀기가 좀 그러니까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일하시는 거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국 언니네 집은 다음에 휴가 받아서 가기로 했어요. 이번 설 전날에 아침 일찍 내려갈게요. 됐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에 발끝이라도 들일 생각 하지 말 거라. 죄송해요. 제가 진짜 오해했어요. 성훈 씨랑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잘할게요. 저희가 철이 너무 없었어요. 말 나온 김에 성훈이도 마찬가지다. 걔도 이제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결혼해서 사는 꼬라지 본이 아니었나 보다. 사람 잘못 고른 죄가 있으니 너희들 이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내가 책임지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전해라.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식들 앞에서 괜히 돈 있다고 자랑하면 자식들 미래 망치는 것 같아서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은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결혼한다고 하면 전세금 정도 해주었고
작년에는 첫째가 하던 사업이 워낙 상황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실제로 1억을 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예전부터 자기 사업 잘 꾸려가는 아이라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절반 이상 갚았고 사업도 다시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예전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이랑 싸우고 합의금 물어준 것만 수천이에요. 자식 교육 잘못 키운 건 부모 책임이라지만 똑같이 관심 주고 똑같이 해줬는데 첫째와 둘째가 어쩜 저렇게 딴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며느리마저 그렇게 살갑게 자라고 자주 찾아오는데 둘째는 어디서 저런 아이를 며느리라고 데려온 건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한 이야기지만 절대 겁주려고 농담했던 건 아니에요. 둘째는 앞으로 이혼한다고 할 때까지 얼굴 안 볼 생각이고 제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얻어갈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손님 진짜 많이 오는 것 같다. 벌써 매출 400이 넘었네. 당신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퇴근할 때 포장해서 들어갈까? 아니, 나 입맛 없어. 그냥 당신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사와. 입맛이 왜 없어? 몸이 어디 안 좋은 거야? 요즘 항상 당신 얼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야, 고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 뭐 때문에 피곤할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해. 그럼 나 내일부터 친정 좀 가 있으면 안 될까? 엄마 집에서 며칠만 쉬다가 올게. 그래, 지난주에도 장모님 댁에서 3일 있다 왔잖아. 우리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친정에 자주 가는 거 아닌가?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당신 따라 이 동네 이사 와서 살고는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내 친구도 하나 없고 내가 할 일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그러네. 그러면 취미생활이라도 좀 해봐. 내가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일주일에 6일 장사하니까 그러기도 쉽지가 않네. 아니, 그건 괜찮아.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어. 그럼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가게에서 고등어 좀 가져가서 구워줄까? 아니면 당신 좋아하는 오징어 데쳐 먹는 거 좋아하잖아. 됐어. 안 그래도 온 집안에서 비린내가 나서 미치겠는데 굳이 생선까지 들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비린내? 집에서 비린내가 나? 그래, 당신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입고 온 옷에서도 비린내가 나고 신발이며 양말이며 빨래 한번 돌리고 나면 세탁기에서도 비린내가 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젠 진짜 미치겠다고. 미안해. 나름대로 당신한테 냄새 날까봐 일할 때 입는 옷은 갈아입고 가긴 하는데. 그래봤자 소용없어. 당신한테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지워? 그래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샤워부터 하잖아. 생선가게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알긴 아는데 냄새가 나는 걸 어떡하라고. 당신 몸에 비린내가 배어 있어서 씻어도 소용없다니까? 요즘 유독 심해져서 옆에 가는 것도 힘들어. 자꾸 새벽에 거실로 나가서 자던데. 나한테 냄새나서 그랬던 거야? 맞아. 당신 상처받을까봐 지금까지 말은 안 했었는데 솔직히 너무 참기 힘들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앞으로 각방 쓰자. 나 작은 방에 매트 하나 깔고 거기서 잘게.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각방을 써.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내가 냄새 안 나도록 잘 씻고 향수라도 좀 뿌릴게. 아니야, 됐어. 향수 어설프게 뿌리면 냄새 섞여서 더 괴롭기만 해. 나도 당신이 일하느라 그런 거니까 좋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코가 마비되고 머리까지 아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내일 장모님 댁 가서 며칠 쉬다 와. 나도 내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볼게.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이딴 배부른 소리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이지. 아니야, 서로 좀 노력해보자.
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작년 6월에 아내와 결혼해서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하시던 일이고 제가 20살이 될 때부터 부모님께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3년 전부터 제 가게를 차렸죠. 시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젊은 사람이 열정있고 싹싹하게 장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고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에요. 계절 따라 매출이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1억은 넘게 팔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평생 생선 가게를 하셔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워주셨고 본인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면 이 일이 생각보다 돈을 잘 벌 수 있더라고요.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할 때도 사실 아내가 제 경제력에 끌려서 결혼 결심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혼집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 대출 없이 집을 장만했었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전혀 묻지 않았는데 저와 결혼해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는 아내에게 타고 다니라고 넘겨주었고 저는 매일 가게에서 쓰는 낡은 경차를 타고 다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힘든 일은 내가 다 하며 돈을 벌어다 줄 테니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가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내와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한테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서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몇 번을 말해? 당신 빨래는 빨래바구니에 넣지 말고 따로 옆에 있는 비닐봉투에 담으라니까? 섞여 있으면 모든 빨래에 냄새 다 배이잖아. 어? 나 분명히 어제 입던 옷 비닐봉투에 다 넣었는데. 왜? 뭐 섞여 들어갔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침에 당신 세수하고 난 수건을 빨래통에 넣으면 어떡하냐고. 집안 온 수건에 다 냄새 날 거 아니야? 오늘 수건 빨래 돌리는 날도 아닌데 수건은 그냥 다 삶아야겠네. 그랬나?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보네.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당신이 안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나 당신 출근하고 나면 아무리 추워도 하루 종일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그래도 냄새가 안 빠져서 오전에는 카페에 도망가 있을 정도야. 이젠 진짜 생선 들어간 음식은 입에도 못 댄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나보고 임신해서 입덧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 미안해 진짜.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 일할 때 입은 옷은 싹 다 갈아입고 가게 문 닫고 사우나 가서 목욕까지 다 하고 집에 간다고. 그리고 요즘 내 옷은 집에서 안 빨고 빨래방 가서 하고 있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해? 누가 당신이 노력을 안 한대? 아무리 그래도 냄새가 나는데 어떡하라고. 그리고 당신 어제 저녁에 어머님 댁 갔다 올 때 내 차 타고 나갔지? 내 차에 짐이 많이 실려 있어서. 어차피 금방 갔다 오니까 당신 차 타고 갔다 왔어. 지금 차에서도 당신 냄새 나잖아. 내 물건 건드리지 말고 내 차에 타지 말라는 소리가 그렇게 어려워? 별것도 아닌 부탁인데 제발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거 원래 내 차잖아. 내가 당신한테 결혼 선물로 준 건데? 아예 타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차에 냄새라도 빼던가. 어머님 반찬 냄새랑 당신 냄새가 섞여서 미치겠다고. 방향제도 소용이 없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어제 목욕까지 다 하고 새 옷 갈아입고 운전한 거야.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래? 당신이나 당신네 식구들은 평생 생선 만지고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모르겠지. 솔직히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님 댁 가면 엄청나. 나는 당신이 나중에 나이 먹고 늙으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라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나한테 비린내 난다는 소리는 참을 수 있는데 너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뭐 내가 없는 말 지어내서 했어? 진짜 어머님 댁 가면 냄새가 나는데 어떡하라고. 당신네 식구들은 전부 익숙해져서 얼마나 심각한지 스스로 모른다니까? 그렇게 비린내 맡아가며 번 돈으로 너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돈도 원 없이 쓰면서 살고 있잖아. 내가 주는 생활비 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데. 나 요즘 집에서 밥도 안 먹어. 너가 하도 나한테 비린내 난다고 같이 밥 먹기도 싫다고 하니까 삼시세끼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주는 생활비 어디에 쓰는데? 전부 장모님한테 가져다 주는 거 모를 줄 알아? 뭐야? 이제 치사하게 돈으로 협박하는 거야? 장사를 하려면 좀 깔끔하고 멀쩡한 걸 하던가. 생선 가게가 뭐야? 남들한테 말하는 것도 창피해.
얼마 전에 내 친구들 만났는데 비린내 나는 것 같다고 놀리더라. 그런 것들도 친구라고 만나는 너가 불쌍하다. 야, 그렇게 우리 식구들 냄새나고 싫으면 너가 집에서 나가.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인간한테 눈치 보고 쩔쩔매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이혼하자는 소리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인데?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고 생각하니? 결혼하자마자 각방 쓰고 냄새난다고 나랑 밥도 안 먹는데. 왜? 한 공간에 같이 있기도 싫다면서 내가 주는 돈은 계속 받고 싶어?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할 거 아냐? 갑자기 이렇게 이혼하자면 나보고 어쩌라고. 위자료라도 챙겨줄 거야? 위자료 좋아하시네. 너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집에서 살림한다면서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기랬어? 냄새난다고 내 옷은 빨래도 안 해주니까 혼자 세탁소에 다닌 지도 한참 됐어. 너가 아내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다고 위자료를 달래?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너가 뭘 받아내고 싶으면 능력껏 알아서 해봐.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야지. 여보, 일단 지금 우리 서로 너무 감정적이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천천히 이야기하자. 됐어. 지금 당신 얼굴 보면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짐 싸서 당신 친정으로 가 있어. 며칠 안에 만나서 도장 찍으러 가자. 그게 뭔 소리야? 나랑 얼굴 보고 얘기 좀 해. 두 번만 안 한다. 짐 싸서 나가. 그렇게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고 일주일 뒤에 이혼 절차까지 마쳤어요. 결혼할 때 혼수까지 아무것도 해오지 않고 빈손으로 들어왔던 아내였기에 이혼하고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바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아내가 결혼하면 일을 안 하고 싶다 하길래 생활비 넉넉하게 줄 테니 집에서 살림만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살림도 똑바로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불만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제 옷에 비늘이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정도는 아내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으로서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인데 저렇게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내심의 끝은 이혼이었고 전혀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몇 시 퇴근하니? 우리 아들 좋아하는 LA 갈비 재워놨다. 퇴근길에 우리 집에 들러서 갈비랑 반찬 좀 가져가. 또요? 저 오늘 8시에 퇴근이라서 시댁 들르긴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주말에나 한번 남편이랑 같이 들를 테니까 그때 구워주세요. 갈비에 양념 다 재워놨는데 오늘 가져가서 구워줘야지. 이걸 주말까지 놔두면 맛이 없어서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8시에 퇴근해서 시댁 도착하면 저녁 9시인데 그때 저희 집까지 언제 가서 저녁 차려 먹이겠어요? 저녁에 먹이기 힘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워줘. 우리 아들은 갈비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애니까 잔말 말고 오늘 퇴근하면 집에 들렀다 가라. 갈비 말고도 오징어채도 무쳐놨고 어묵볶음도 맛있게 해놨어. 어머니, 오늘은 진짜 못 들러요. 게다가 며칠 전에 반찬 사다 놨기 때문에 굳이 오늘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퇴근하고 종로에서 노원까지 갔다가 어느 세월에 하남까지 내려가요? 안 그래도 퇴근길 지하철 엄청 막히는데. 그럼 내가 만든 반찬은 어떡하라고? 다 버리란 말이냐? 어머님은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지도 않고 맘대로 이러시잖아요. 저도 이제는 한계예요. 앞으로 저희 집 반찬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라가라 하지 말아주세요. 정아들 먹이고 싶으시면 직접 가져다 주시던지 아니면 저희 남편한테 직접 시댁 들르라고 하세요. 내 아들은 나란 일하느라 바쁘잖냐? 게다가 너네 회사가 우리 집이랑 더 가깝고. 시청이나 종로나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튼 앞으로 부르셔도 저는 어머님 댁 못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만들어 놓은 반찬은 다 어쩌라고?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아휴, 누굴 닮아서 성질머리가 저 모양인지. 그럼 내가 내 아들 반찬을 걱정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잘하던가.
저희 시어머니는 신혼 초반부터 자꾸만 제게 반찬 가져가라 말씀하셨어요. 평생 끼고 살던 본인 아들을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허구한 날 저보고 시댁까지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잖아요. 저희 부부 신혼집은 제가 몇 년 전 하남에 분양받아놨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넣었던 청약이었는데 덜컥 당첨이 되었고 당시로서는 조금 무리해서 끌고 오게 되었는데 덕분에 결혼할 때 집 걱정은 크게 덜 수 있었죠. 제 직장은 종로에 있고 남편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부담되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구하려면 수억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시댁이 제 출퇴근 동선과는 완전 반대 방향인 강북 노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저희 집 가는 길에 시댁이 위치해 있었다면 어쩌다 한 번씩 들러서 어머님 반찬 가져가는 일이 힘든 일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한 번 오라고 할 때마다 완전 반대 방향을 다시 가야 한다는 점이 저한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엄마랑 또 싸웠어? 그러지 말고 오늘 퇴근하면 엄마네 집에 들렀다가 와. 나 지금 기분 정말 안 좋으니까 당신 엄마 편 들고 싶더라도 입 좀 다물고 있어. 오늘 내가 8시 퇴근하는데 시댁 갔다가 언제 집에 가라고? 전 그렇게 엄마 반찬 먹고 싶으면 당신이 퇴근하고 갔다 오던가. 안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엄마한테 말을 해봤는데 엄마는 당신이 직접 안 오면 화 안 푸실 것 같아서 그러지. 내가 오빠 밥 굶기는 것도 아닌데 맨날 왜 저러시는 거야? 혹시 어머님한테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한 적 있어? 아니, 별말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와서 요즘 밥 잘 먹고 다니냐고 하길래 그냥 우리 둘 다 바빠서 집밥은 잘 못 먹고 배달시켜 먹는다고 했지.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한테 나 욕먹이려고 작정했어? 내가 당신 밥을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퇴근 시간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 늦게 퇴근해도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게 반찬이랑 다 준비해놨는데 당신이 귀찮으니까 배달시켜 먹었으면서 왜 나 욕먹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아니, 당신이 밥 안 차려주는 건 사실이니까.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일부러 어머님이랑 싸움 붙이는 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엄마가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밥 챙겨 먹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밥통에는 밥 해놓은 거 있고 국 먹고 싶으면 냉동실에 미역국이나 육개장 한 번 먹을 만큼 얼려놨는데 그거 차려서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야근도 없고 나보다 퇴근도 일찍 하니까 조금이라도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 알아서 밥 챙겨 먹으면 안 되냐고. 난 그런 거 결혼하기 전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내가 당신 밥 차려주려고 결혼했어? 그럴 거면 그 집 당장 전세 놓고 시댁 옆집으로 이사 가던가. 여보, 조금 진정해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시끄러워. 앞으로도 내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이런 연락받는 일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중간 역할도 제대로 못할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그냥 엄마랑 살지. 알겠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진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다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제 입장을 잘 전달해주고 어머님과의 오해가 없도록 가운데 역할을 잘해줘야 하는데 가만 보고 있으니 오히려 더 싸움을 부추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며칠 후에 또다시 어머님이 반찬 만들었다며 가져가라 하셨고 이번에도 제가 무시했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시애미 말이 우습게 들리냐? 내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줄 거면서 뭐하러 결혼했어?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 반대했어야 하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맘에 안 들더니 너가 기어코 내 말을 거역하는구나. 어머님,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해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나가서 회사 다니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매번 시댁에 들러서 반찬을 가져가냐고요. 아들 먹는 게 그렇게 걱정이시면 그냥 집으로 데려가시던지 맘대로 하세요. 뭐? 너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저도 어머님이 이 정도이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로 입장이 똑같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이혼 절차 밟을게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를 집으로 오라고 해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또 몰라? 아니,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남편 밥 챙겨주는 건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여자가 해야 하는 기본 소양이야. 너가 능력이 없어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어머님이 맨날 나란 일 하는 장하나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편이랑 제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는 계세요?
남편이 4천 겨우 벌까 말까 할 때 저는 작년에 1억 벌었어요. 천박한 소리 하기는 세상에 돈이면 단 줄 아냐? 그까짓 돈 내 아들도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더 벌 수 있었어? 아, 그러세요? 그럼 제 돈은 필요 없으시겠네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 해드렸던 돌침대랑 TV랑 김치냉장고까지 전부 다 도로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맞다. 드럼 세탁기도 내가 했지? 그것도 사람 보내서 내일 전부 떼어갈 테니까 정리해 놓으세요. 그게 무슨 헛소리냐? 이건 내 아들이 장가 가면서 나한테 선물해주고 간 거야.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 보네요. 가전제품이랑 침대랑 전부 제가 사드린 거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그동안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없다고 하길래 제 돈으로 집안에 낡은 물건 한번 싹 바꿔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내 아들이 사준 거야. 그럴 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무튼 저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당장 어머님 아들은 짐 싸서 시댁으로 보내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급해? 일단 좀 있어봐라. 우리 대화로 풀자.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을 제대로 해야 내가 너 입장도 이해를 하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제 입장 말씀드렸는데 이해할 생각 없던 건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제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어머님은 아들 밥 챙겨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서로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아들 밥상 마음껏 차려주세요.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너가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줘라. 이번 일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어머님 하시는 걸 봐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욕하는 어머님보다 중간에서 싸움 붙이고 어리버리하는 남편이 더 싫어요. 진짜 이혼할 거냐? 이혼할 생각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고소할 거다. 재산 분할이요?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 뭐라도 하나 해주신 거 있으세요? 제 집에 남편 데려다가 살았고 혼수도 제 카드로 장만했는데요? 남편이 왜 모아둔 돈이 없나 했더니 어머님이 남편 카드 맘대로 쓰고 다녔다면서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진짜 그러지 좀 마세요. 하긴 이젠 저랑 상관없으니까 맘대로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더 이상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남편 짐 싸서 내보내고 어머님 댁에 있는 물건들도 전부 가져올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앞으로 아들 밥상 매일 차려줄 생각하니까 좋으시죠? 그럼 이만 차단할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신혼집으로 쓰던 하남의 아파트는 다시 전세로 내놨습니다. 제 돈 주고 사들였던 시댁의 가전제품들은 가져다가 대부분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친정부모님 댁에 놔드릴까 했는데 그 집에서 쓰던 물건은 갖고 오지도 말라 하셔서 그냥 헐값에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 서류를 쓰는 마지막 날까지 눈물만 찔끔찔끔 짜면서 자기 엄마만 찾고 있더라고요. 왜 결혼 전에는 저런 마마보이인 줄 몰랐을까 싶어요. 저 정도로 자기 엄마가 좋으면 지 엄마랑 살지 왜 저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원 없이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을 수 있어서 참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